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테드 지식 컨퍼런스에 출연해 미국은 이미 통제해야 할 기회를 놓쳤다고 탄식하며 이에 이어 한국의 성공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셧다운 같은 폐쇄 조치 없이 대응해냈다. 이걸 배워야 한다며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비쳤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식 방역 모델을 노아의 방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박쥐에서 생겨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아 공포스러운 전염병이 된다는 영화 컨테이전. 현재는 전 세계의 상황과 유사해 재조명을 받는 영화인데요. 빌 게이츠는 24일 온라인을 통해 방송된 테드 커넥션에서 상황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지나쳤다고 말하며 미국의 검사 역량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빌 게이츠는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5년 전 전염병 문제를 예언하기도 했었는데요. 새로운 전염병이 천걸해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하며 각국 정부의 전사적인 대비 태세를 주민하기도 했습니다. 한 수 앞서 바라본 빌 게이츠는 한국의 극복 사례를 거론하며 테드 커넥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말을 전했습니다. 사람 간 감염이 시작됐을 때 난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 진단, 백신, 치료 방법을 개발했어야 한다. 만약 미국이 한국처럼 초기에 대응을 잘했었다면 셧다운까지 안 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뿐만 아니라 의료진만 진단할 수 있는 검사 체계가 아니라 일반인, 즉 개인도 혼자서 검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결국 진단이 모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저널리스트 크리스 앤더슨은 바이러스가 이미 많이 퍼진 상황에서 진단이 의미가 있느냐며 치료나 격리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질문하자 빌 게이츠는 진단과 격리는 같이 가야만 한다. 진단만이 모든 것을 알려준다. 한국이 대규모 진단을 통해 교훈을 얻은 것처럼 진단이 먼저 실행돼야 판단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크리스 앤더스가 경제를 생각하면 옳지 못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또다시 던지자 식당 가서 밥 사드시고 정상적인 소비 활동 하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책임한 사람들이라며 8주에서 10주는 아주 극단적인 격리가 필요하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경제를 생각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의 민주적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한 방식과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체계가 확립되었다는 것에 주목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발병 초기 적시에 진단키트를 투입해 공격적으로 확진자를 찾아내며 역학조사 및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등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승기를 잡기도 했습니다. 시민과 정부가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입체적이고 공개적인 방역을 진행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미국에도 적응되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한국식 모델이 미국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빌 게이츠의 의견에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도 힘을 실었습니다. 상황은 전국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빌 게이츠는 미국의 경우 한국을 따라한다고 해도 6주에서 10주간의 휴업이 지속되어야 하고 그 결과가 처참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광범위한 방법으로 성공해낸 한국의 노력과 성과를 지속해서 지켜보며 미국의 경제를 신경 쓰기보다는 한국의 방역 모델을 적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자는 의견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비롯 미래를 예견하며 세계 사회를 바라보는 빌 게이츠에게도 인정받은 한국의 검사 역량. 영국 BBC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들의 감동받은 사연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28일 BBC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BBC는 방호복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무겁다며 이들이 2시간마다 교대하러 중환자실을 나오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다고 전하며 감동을 금치 못했습니다. 로라 비커 BBC 한국 특파원은 중환자실을 나온 간호사들이 방호복을 완전히 벗기까지는 전용 보행구역으로만 다녀야 한다며 빨간 선으로 구분된 이 구역을 철저히 소독을 하기 전엔 일반 의료진은 넘어갈 수 없다며 철저한 한국의 방역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한 간호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방호복을 입으면 서로의 목소리가 잘 안 들려 소통이 어렵다면서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치료 대상이 우리의 환자라고만 생각하면 무섭진 않다는 말로 울림을 전했습니다. 미국 등의 선진국조차도 휴지 등을 사재기 하는 데 반해 한국 의료진의 현실은 세계인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BBC 말고도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외신은 수차례에 걸쳐 한국의 우수한 방역 대응을 조명했습니다. BBC는 지난 24일 한국으로부터 세계가 배워야 하는 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한 데 이어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부의 빠른 승인 등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또한 쉽게 검사를 받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상황은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는 데도 제약이 된다면서 바로 이런 차이가 한국과 이탈리아의 치사율 격차가 나타나게 된 원인이라고 비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대응의 4가지 특징을 분석하면서 전 세계가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고들리브 미국 FDA 전 국장 역시 트위터에서 한국은 똑똑하고 공격적인 공중보건으로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 보건 시스템을 칭찬했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 각국에서 마스크, 손세정제는 물론 휴지, 물 등 사재기가 난무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보도된 미국 방송에서 한국의 영상이 방송되자 세계인들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시민들의 행동 중 홍콩에서 시작된 이 화장지 사재기 현상은 일본, 미국, 호주를 넘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마트를 돌아다니며 생필품을 사기 위해 안간힘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요. 가짜뉴스에서 시작된 일로 각 정부가 골치 아픈 상황을 진정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의 방송 ABC 뉴스에서 한국의 영상이 방송되자 세계인들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송된 영상에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식료품 상자를 한국의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배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ABC 뉴스는 약 9만 원 정도의 음식이 담긴 박스가 자가격리자에게 배달되는데 소고기 국물, 닭고기 습, 포도주스 등 일회용 먹거리 즉석 식품들뿐 아니라 쌀은 물론 배와 사과 등 과일과 고구마, 일회용 먹거리 등 지역 특산품이 같이 배달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한다며 1,500개에서 2,000개 상자가 배달되며 같은 방식으로 대구 지역에는 1만 5천 개 상자를 배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우린 저 나라에 끝내주는 사람들로부터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존경합니다 한국. 난 한국인이었으면 좋겠다. 멋진 나라, 끝내주는 사람들. 영상이 제 마음을 울리네요. 눈물이 납니다. 인류애가 최고죠. 멋져요 멋져 멋지다고요. 잘했어요. 한국인들은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놀랍도록 좋은 사람들 존경합니다. 등의 한국인들의 마음을 칭찬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 직접 와 대구 상황을 촬영해 방송한 기자 또한 한국의 상황에 놀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대구에서 촬영한 ABC 기자는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의 질환지인 대구에 대해 여기에는 공황이 없다. 이 도시에 있는 수백 명의 감염된 환자들의 주거와 치료에 반대하는 폭동도 없다. 대신에 냉담하고 조용한 상황이다라며 한국의 차분한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이 도시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언되었지만 완전히 폐쇄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강아지 산책을 시키거나 식료품을 사러 나갈 수 있다고 말하며 ABC 기자는 내가 대화해본 한국인들의 인상을 보면 한국 정부가 이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해외와 달리 차분한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는 한국인들을 보면 이 어려운 상황도 금방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대응 지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내년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대회를 취소나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쿄 상공리서치가 7에서 8월 도쿄에 본사를 둔 기업 3,327곳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문에 내년 7월로 이미 1년 미루어진 대회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 취소를 뽑은 곳이 30.7%로 가장 많고 22.4%는 연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에 내년 여름 개최를 원한다는 응답은 22.3%에 머물렀다. 또 19.3%는 관중석을 띄엄띄엄 배치해 개최하는 안을 지지했고 5.3%는 무관중으로라도 열어야 한다고 답변해 전체적으로 개최를 희망하는 응답이 과반에 미달했다. 취소나 연기, 무관중 개최가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56.7%인 1,836개사가 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나머지 1,491개사 가운데는 78.5%가 악영향이 크다고 대답했다. 악영향에 대해선 거래처 매출이 줄어 자사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오지 않을 것 등을 거론한 응답이 많았다. 도쿄 상공리서치는 올림픽 개최로 인한 직접적인 수요 유발 효과가 도쿄에 국한해도 2조 엔에 달할 것이라며 대회 취소 등이 결정될 경우 기업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4일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는 상황에서 내년 올림픽을 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체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정부와 도쿄도 대회조직위원회 등 석자가 참여하는 이 회의체는 앞으로 4차례 모임을 더 열어 출입국 관리, 검사, 의료체제, 대회장 운영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연내에 내놓을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입국 후 14일간의 대기를 선수단에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유니클로 회장의 독설 이대로라면 일본 망한다. 농담 아니다. 기업과 개인들이 할 말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일본은 망하고 말 것이다.
자식, 손자 세대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세대의 얘기다. 평소에도 일본 사회에 대한 쓴소리로 유명한 야나이 타다시 패스트리테일링 회장이 이번엔 아베 정권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패스트리테일링은 유니클로, 지유 등의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다. 그는 니케이 비즈니스 최근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제조업 공장의 국내 복귀, 산업보호 등을 하려고 하지만 실행할 돈이 일본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사람이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일본은 망하고 말 것이라며 농담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의 현 상황을 물러설 곳이 없는 최악으로 규정했다. 야나이 회장은 국제관계만 생각해보면 러시아, 한국, 북한, 중국에 둘러싸여 있고 동맹국 미국도 대통령이 저 상태인데 너무 맞춰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베 정권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월 관계 구축이 일본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평가다. 야나이 회장은 일본은 중국과 공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며 안보면에서 미국과 동맹국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지만 과잉 동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리밸런스를 하지 않으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미중 갈등으로 양자택일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란 질문엔 신념대로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니클로는 전체 2234개 매장 중 33%가량인 745개 매장을 중국 본토에서 운영 중이다.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중 팩스에 의존하는 확진자 관리 시스템 여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도쿄만 하더라도 도쿄도청에 있는 팩스 이대로 정보를 취합하다 보니 검사 후 통계 처리까지 동상 3일이 걸린다는 게 일본 언론들의 지적이다. 일본 정부에서 정보 이론화를 위해 허시스란 신규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예전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야나이 회장은 기술적으로는 금방 가능한 얘기지만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정보화를 하려니 아무것도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만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같은 문제가 관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권을 내각에서 들어주면서 이렇게 됐다며 손탁 후 사람만을 중용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베 내각에서 내각 인사국을 설치해 고위 관료에 대한 인사를 직접 실시하는 것을 겨냥한 얘기다. 그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기업인들이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발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나이 회장은 정치가 망가지면 경제도 망가지고 경제가 망가지면 또 정치도 망가진다며 정치와 경제는 하나인 만큼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늦다며 개인과 기업 모두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해야 할 말은 꼭 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야나이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패션 산업에도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더 이상 번화가의 대형 매장에 가서 쇼핑을 하는 습관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온라인 상거래나 주거지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더 커질 것이라며 업사이징 해 나갈 요소가 없다 보니 다운사이징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시기가 더 빠르게 돌기 시작했다며 모두가 위기감을 갖고 있으며 기업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변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존 타성대로 했다가는 진짜 무너질 것인가, 사업을 접을 것인가, 다른 기업에 팔릴 것인가의 기로에 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패스트리테일은 올 회계 연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와 49%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베 세미사일 방어 전략연내 결론 퇴임 전 발표할 듯. 아베 신조 이번 총리가 퇴임 전에 재임 중 완성하지 못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새로운 안보 전략을 연내에 매듭 짓겠다는 내용의 단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